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전자과, 컴퓨터공학과로 갔어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대학교 입학에서도 기계과의 비중이 크게 줄고 컴공과 전자과의 힘이 많이 강해졌다 그래요. 다음으로는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정말로 잘 안 되는지 여전히 잘 되는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튜버인 저는 반도체, 철강 엔지니어를 일하다가 연구소 입사와 학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교육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계공학과 시리즈입니다. 해당 기계공학은 기계항공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로봇 에너지공학,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 자동차공학, 조선해양공학, 기계제어공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계과 취업률이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기계과 입학생들이 완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진짜 이게 맞는 얘기일지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기계공학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또 대학교 수준에서는 그려보기 힘든 기계공학과의 진로를 그리고 또 취업을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듣는 게 좋을지 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계과가 취업이 안 된다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기계과에 왜 오셨나요? 로봇과 탱크를 움직이고 아이언맨을 만들고 이런 걸 상상하셨나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은 기계공학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있으신 겁니다. 이 사실 기계공학의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번역하자면 역학공학입니다. 사실 기계공학은 기계를 다루는 학문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봇이나 항공기와 같은 기계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요약하자면 5대 역학이 기계공학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고 이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대 역학이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5대 역학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정역학, 동역학,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서 심도 있게 공부하실 테고 각 학문들에서 알게 되실 테니 저는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역학입니다. 정역학은 정지에 있는, 다시 강조합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에 대한 힘의 학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책상 위에 책이 있는데 이때 책상과 책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정지해 있죠. 그런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책은 아래 방향으로 자신의 무게만큼 힘을 가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똑같은 힘이 위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지 상태의 물체들의 힘을 계산하고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정역학입니다. 정역학은 정지에 있는 물체 중에서 안정적인 설계가 필요한 모든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리, 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건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설계를 해낸 것이 엔지니어고요. 그 설계의 기반이 됐던 것이 정역학입니다. 그 외에도 책상까지 그리고 빨래너리 이런 것들도 모두 정역학의 기본 원리들이 구현된 것이죠. 다음으로 동역학입니다. 동역학은 정역학과 다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힘의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때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동작시키고 이 힘이 바퀴에 전달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도로와 바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지만 이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학은 이 과정에서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역학을 공부한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특히 기계과 졸업생들이 자동차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변속기 설계 또는 엔진의 핵심 구성 요소인 피스톤과 실린더의 설계 및 분석, 또 그 외에도 가전, 냉장고, 에어컨, 로봇, 항공기, 탱크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은 어떤 물질과 에너지 간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에너지 형태 중에서 열과
이를 이용하여 물체 또는 시스템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고 조작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라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냉장고는 실내를 차갑게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을 시원하고 차갑게 냉각시킵니다. 이때 이 안에 실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학문이 연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은 냉장고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에서 에너지 변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냉장고 외에도 특별히 온도와 관련된 보일러, 에어컨, 내연기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두고 분석하게 됩니다. 재료역학입니다. 재료역학은 정력학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자 다시 재료역학은 정력학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정력학은 하나의 가정이 들어갑니다. 물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재료역학은 위와 같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되거나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하중을 공부하고요. 변형과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들이 어떤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내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중과 힘을 견뎌내는 안정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정역학은 어디에 쓰입니까? 재료역학은 어디에 쓰이는가? 다리의 건축물들을 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리와 같은 경우 강한 바람 또는 자동차가 이동할 때 하중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비틀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재료를 통해서 안정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입니다. 동역학은 물체의 특별히 고체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체역학은 반대로 액체와 기체의 움직임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날개 주위의 공기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체역학은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 개선하고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하게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와 공기를 조합해서 움직임을 생성하는 원리도 유체역학의 일부입니다. 유체역학의 진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자동차공학, 건설 및 토목공학, 해양공학 여러 학문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5대 역학의 핵심 내용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정말로 잘 안 되는지 여전히 잘 되는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전자과, 컴퓨터공학과로 갔어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대학교 입학에서도 기계과의 비중이 크게 줄고 컴공과 전자과의 힘이 많이 강해졌다 그래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전자과로 전과를 해야 하나 정말 심도 깊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 기계공학과가 취업 시장에서 정말 힘이 없을까요? 사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산업과 기업이 어디일까요? 반도체, 배터리, IT 산업, 자동차가 있는데요. 기업들로 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현대자동차, 네카라쿠베가 있겠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자, 화공, 신소재가 메인입니다. 배터리는 전자, 전기, 화공, 신소재가 메인이고요. IT 산업은 컴퓨터공학이 메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변화하면서 기계과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과도 여전히 준비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여전히도 모든 산업에서 기계가 안 들어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과의 자리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위에 영상들을 보시면 모든 산업의 기계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과가 메인인 산업,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방위 산업은 당연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에서도 기계과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마다 또는 산업마다 채용의 크기가 조금씩 크고 작음이 있지만 여전히 기계과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기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계 공부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정기술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기업의 기술보다 여전히 한 개에서 두 개의 사이클보다 늦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대학교의 커리큘럼은 기업의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교에서 자동차의 내연기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실제로 저도 기계공학도이지만 실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했고 그것을 기계 분야에 접목을 하면서 논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 장치에 있는 모터, 베어링 이런 장치에 진동 센서를 달아서 이 진동 신호를 계측하고 이 진동 신호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고장이냐 아니냐, 정상이냐, 고장의 분류를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계과가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 모두가 제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팩토리인 거죠. 그 다음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 같은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기계공학의 최대 장점은 진로 변경의 유연성이 타 공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계공학도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때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여서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과, 소프트웨어, 항공, 재료, 신소재 등의 타공학의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학년까지는 기계공학의 기초학문들 있죠. 역학, 5대 역학이죠. 그리고 기계재료 및 공작법, 특별히 이제 생산과 제조와 관련된 3D CAD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것 같고 일단 우수한 학점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2학년 때부터는 학회 또는 자동차 동아리와 같은 전공을 활용을 하면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3학년 되고 4학년 돼도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딪히셔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이제 세부 분야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세부 분야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역학 분야입니다. 역학은 자동차, 전기전자, 중공업, 철강, 에너지, 수송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의 동적, 정적 거동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석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시스템 설계, 생산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공학인데요. 열공학은 열과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분야로 친환경 차량 엔진 개발 또는 냉난방 시스템 설계 그리고 태양전지, 연료전지와 같은 최근의 트렌디한 연구 분야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동역학과 제어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 분야라고 하기도 하죠. 로봇 또는 자율주행의 제어 이런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기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공학 같은 경우는 에너지, 환경, 수송 수단,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특별히 성능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생산 분야인데요. 요즘에는 고전적인 최적, 견실 기계 설계 이론뿐만 아니고도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마이크로, 나노 가공과 첨단 제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나노 바이오 분야인데요. 마이크론 혹은 나노미터의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시스템의 크기가 매우 작은 분야들, 이런 부분을 다양한 새로운 현상들을 이용하고 작은 크기의 물리량을 제어하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분야별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1, 2, 3학년 때까지 전공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학회 또는 활동들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학부 연구생, 학회 활동, 자동차 동아리 등을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연구 분야를 확정하고요. 학부 연구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부터는 해당 분야와 연관이 있는, 다시 자신이 선택한 연구 분야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서 인턴을 하거나, 석사가 필요하다면 석사가 필요한 연구 분야라면 대학원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름 방학이든 겨울 분야 방학이든 진행하시면 되고요. 4학년 2학기 때는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 취업 준비를 하시고, 대학원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서류를 작성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취업 및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최적의 루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과 총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기 때의 기계과는 아니지만 여전히 취업이 잘 되는 전공입니다. 두 번째, 전공 선택한 걸 후회하지 마세요. 기계과 안에서도 최신 트렌드의 학문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대기업들 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베이션, LG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ASML,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나아간 선배들이 너무 많고, 저 또한 LG에너지솔루션에 합격한 경험, 포스코 이런 데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량이 엄청나다. 대학교 때 낭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